안녕하세요. 집구석 1년의 나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저 새해인지도 모르고 연말 잘 보내 막 아, 그렇죠. 아직 뭔가, 정식 설이 안 왔으니까. 아니, 새 세상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정리가 지금 안 돼서 네. 아직까지 지금 2024년으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락에 놔야 되는데. 말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새해인데 막 연말에 잘 보내라 그래. 네, 오늘은 그 조명 가게를 할 건데요. 보신 분 계시나요? 봤어요. 보셨구나, 묵은지님. 네. 역시. 추천하려고 했는데 벌써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텔레파시가 통해서. 좋겠다, 텔레파시. 근데 진짜 단연 최고의 지금, 저는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옷게임 좋은데. 보긴 봤죠. 근데 이 옷게임도 좋지만 조명가게 여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 작품은 꼭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근데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디즈니라서. 디즈니를 그때 무빙 때문에 또 했다가 또 별로 작품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끊었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조명가게를 못 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이게 개봉일이라고 해야 되나? 찾아보니까 저도 한참 뒤에 봤나 봐요. 12월 4일이에요. 2024년. 누가 보겠어요?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절대 볼 수 없는 그 날짜였어요. 정말 그날 최악이었죠. 그죠. 정신 그래서 없었죠. 제가 이거를 그 뒤에 뭐 주말에 몰아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한 일주일 정도인가 2주 뒤에 뭔가 우리가 조금 숨을 쉬었잖아요. 네, 그때쯤 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 지금도 여전히 좀 그렇긴 하지만 그쵸. 뭐 근데 영화도 다 막 개봉해도 다 보러 갈 새가 맞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항상 이 강풀의 웹툰 유명한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웹툰을 안 보는데 만화를 그렇게 만화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만화로 봐야지 뭘로 보세요. 근데 이 강풀님이 저 무빙도 되게 빠져들어서 보고 이분의 그 스토리가 만화를 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도 이건 원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네. 다행인 거는 시나리오 각색하신 분이 강풀 자신이라는 거. 그게 다행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웹툰의 팬들도 그렇게 막 실망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각색이 들어가고 막 드라마로 나오면 또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만족하는 그런 드라마였다. 그렇게 되고 이 드라마가 찾아보니까 장르가 공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묵은지님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가 8부작이에요. 네. 8부작이었는데 이 드라마 정말 불친절한 드라마. 네. 설명을 안 하는구나. 네. 요약본을 봤더니 1, 2, 3화까지는 아마 답답했을 것이다. 네. 설명이 그래서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 많아요. 저도 1, 2화 때 지루해서 계속 봐야 되나 할 정도였어요. 그냥 틀어놓고 1, 2화를 한 3번 정도를 본 것 같아. 지루해서 계속 집중할 수가 집중해서 없었구나. 끊어서 봐서 보고 끊어서 그래서. 보고 저도 좀 저는 원래 지루한 거 잘 보는데 말 없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일단은 이게 공포니까 또 어두운 막 다크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낮에는 그 안막을 쳐야 될 것 같고 밤에도 조명을 꺼야지 좀 보여요. 그 정도로 화면이 어둡군요. 네. 그래서 근데 공포를 좋아하면서도 공포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1, 2, 3화까지는 무서워요, 진짜. 이게 또 뭔지를 모르고 보니까 저는 이제 웹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특히 2화의 그 서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막 저 혼자 봤거든요. 밤에 이제 애들 자고 이럴 때 불 꺼놓고 봤는데 불을 켜야 되나? 그 정도로. 그래서 애들 자고 있는 방 문을 막 열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최소 2번은 봐야 된다. 한 번 다 알고 그다음 다시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느낌이 또 그러면 진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서웠던.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드라마고 그리고 네. 8부작인데 이게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출이나 뭐 그런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연기 좋고 서사 좋고 이러면 빠져들어 보는데 이 미친 연출이라고 하나 막 이걸 누가 이거를 하게끔 너무 실험적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화부터 4화 딱 절반까지가 온갖 떡밥들을 다 뿌려놔요. 전혀 정말 불친절하게. 알 수 없게. 뭐야. 어떤 연관성이라도 좀 알자. 근데 너무 그것도 주인공이 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한두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막 씨를 뿌리듯이 막 뿌려놔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떤 스토리일까?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4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전율, 소름, 충격 그게 다 오거든요. 한꺼번에 샥 깨지는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보길 잘했다.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연출을 하는 이렇게 보통 이 패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누가 있냐고. 누가 이거 보고 있냐고. 그래서 근데 강풀님은 이거를 사실 그 웹툰 원작에서는 이거보다 더 뒤에 막. 지루하다고 하더라고, 웹툰도. 맞아. 그랬다면서.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합의 본 건데. 네, 그리고 뭐, 그런 비유를 들던데, 왜 드라마, 뭐, 반전이, 그러니까는 이제 공포에서도 뭔가 사연이 나오고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주 마지막에 딱 터트리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터트려 놓고 이거를 설명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딱 가운데, 중간에 딱 하니까, 그럼 그 뒤에 이게 김 빠졌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옆에 너무 산만하니까 이까지 오기도 또 힘들었고. 그래서 여기 포기하고 나온 사람 진짜 많아요. 그 댓글 보면은 무슨 이런 드라마가 있으면서 욕하고 나 안 본다고. 그렇게 한 드라마였다고. 그러니까 저도 보고 나니까 지루한 걸 잘 참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중간에 좀 힘든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 패턴이 좀 다르다. 네. 예. 2번 보기 하려는 작전인 거죠. 맞아요. 그 되게 2번 보고 싶어지는. 저 드라마 영화는 한번 보고 나서 2번은 잘 보는 일이 드문데,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 앞에서 그 뿌린 복선들을 다시 생각나고 그걸 꿰맞춰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제 스타일인데요. 기피님 좋아하겠다. 정말 좋아하시고요. 맞추기. 네. 제가 디즈니 좀 빌려드릴까요?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의 감독? 네. 감독이 연기자 출신이고 첫 감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대작을 처음 연출하는 사람한테 맡긴 강풀도 대단하고. 친했나 보지. 그것 때문에 친해졌어요. 그분 알아요? 이 누구요? 감독 알아요? 몰라요. 무빙 보셨잖아요. 네. 선생님. 정원고 선생님. 교사. 그 체육 선생님. 네네. 담임쌤. 예. 달리 보였어요. 그래서 그 김희원이라는 감독이 진짜 있어요. 그분도 잘 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희원이 이분이 원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영화를 좀 뭐 공포물도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강풀님이 제안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고 이러다가 이제 같이 했다. 진짜 훌륭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기 배우들을 이제 김희원님이 감독이니까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디렉팅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연기에서 놀랐던 게 그 우리가 아는 설현. 설현이 연기를 되게 못했잖아요. 옛날 안시성의 연기가 난리 났잖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죠. 처음에 있죠.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설현의 저는 마스크가 그 영화에서 나왔을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형을 많이 안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얼굴이라서. 칭찬.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연기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디스. 근데 그 얼마 전에 저 한번 여기서도 리뷰한 집구석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임시완하고 나왔을 때 그때 연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늘었다. 괜찮은데 이랬는데 정말 여기는 진짜 최고. 그리고 강풀님도 제일 그 원작이랑 제일 비슷하게 느낌 오고 해냈던 분이 설현님으로 단연 꼽을 수 있다. 다른 분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러면서 웹툰을 제가 안 봤는데 그 웹툰의 그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김희원님이 데리고 왔대요. 춘천대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정확하게 합시다. 강풀님이 설현을 모델로 그린 거 아니에요? 뭘 잘 아니고.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또 약간 의심도 있었나 봐요. 아이돌 출신이고 막 이러니까는 과연 이랬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저도 연기 좋았고 그리고 박혁권 배우 있죠. 그 분이 여기저기 연기 되게 잘하고 악역도 잘하고 뭐 착한 역 예전에 그 김희애랑 유아인 나온 데서 남편 역할 했던 사람이 그분 아닌가요? 미래를 안 봐서 본 게 뜨문뜨문한데 되게 다작하시고 되게 연기를 잘해요. 근데 이 강풀 그 님이 이 박혁권 배우를 추천했다는데 왜 한 이유가 주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주름 모양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 주름 되게 깊게 있거든요. 주름이. 맞아요. 맞아요. 그 남편 역할 했던. 네네. 맞죠. 여기저기 되게 네네. 연기 잘하시고, 인상적인 분데 하여튼 그분을 뭐 주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충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제목이 조명가게인 만큼 조명가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그죠? 조명가게 공간이 왜 그렇죠? 아니, 이 네이버 설명도 참 불친절하네. 항상 그렇잖아. 네이버 설명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재미없게. 그래서 클로버를 안 쓰는 거야. 영상을 돌리거나 이런 다음 하면 될 텐데 죄송합니다. 계속 가주시죠. 그래서 조명가게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여기 조명가의 주인이 있어요. 그 사장이. 거기는 주지훈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박보영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데 박보영은 중환자실 간호사 이렇게 이제 뭐 설정이 있고. 직업을 안 바꿨네요. 너무 근데 이제 진짜 간호사로 이 사람 전직이 간호사였나 봐 이러면서 정신병동에 거기. 아니 저는 처음에 간호사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이 안 크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비중이 큰 게 느껴져. 진짜 많이 달라지는 볼수록 달라지는 이 내용이나 맞아요. 다가오는 게 진짜 달라지는 키를 잡고 있어요. 네.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박보영 배우도 엄청 연기도 자연스럽게 진짜 잘했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발이 작아서 그렇지 연기는 잘하죠. 뭐가 작다고? 발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발이 작아요? 진짜? 왠지 발 작을 어울릴 것 같아. 네. 8화까지인데 1화 제목이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게 정말 다 낯선 사람들. 진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놓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설현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뭐,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데, 그 예고편에서도 이 장면 엄청 많이 와서 저도 이 장면을 많이 봤는데, 깜깜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진짜 이렇게 소복은 아닌데, 아래위로 하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 이렇게 길게, 설현이 원래 머리 길잖아요.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 약간 연기도 자욱한 그 버스 정류장 거의 종점에 거기에 앉아 있어요, 벤치에. 그래서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되게 으스스한 그 분위기로. 그리고 이제 트렁크 엄청 큰 거 그거 옆에 두고 앉아 있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공유하고 서예진 나온 트렁크 보신 거 아니에요? 겹치네. 거기도 트렁크 나와요? 그게 되게 트렁크.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여기도 중요한데. 그 트렁크 이렇게 있는데, 근데 버스가 이제 이게 종점이니까 마지막에 사람들 내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인물이 엄태구 아시죠?
엄태구가 또 어디 나왔지? 어디라고 말해. 이 사람도 택시 운전사의 그 군인. 이 사람도 연기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감독의 동생. 불쌍하다. 그렇게. 근데 이 사람 되게 연기파고 여기서도 이 사람도 연기가 너무 좋았어. 이 사람 깡패같이 막 이런 그런 연기 잘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멜로 연기가 돼요. 또. 최근에 멜로를 찍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놀아주는 여잔가. 거기에 완전 떴어요. 거기에서. 아, 그랬어요? 네. 그게 되더라고. 되게 인상이 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엄청 무섭잖아요. 네, 무서워 보이는데 또 다른 데 보면 또 평범한 아저씨 같기도 하고. 네. 맞아. 이분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연기가. 그래서 이분이 내려요. 이렇게 보면 또 너무 맞아요. 순둥순둥해. 그리고 이분 네.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진짜 극내향, 극아이. 자기 이름도 말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연기는 어떻게 안 돼? 연기랑 완전 달라. 연기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을 쓰고 그 역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향이어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매력 있더라고요. 반전 매력.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내려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앉아 있는 거 며칠 동안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앉아 있었다고요? 그럼 귀신이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 귀신 같기도 해. 근데 또 말을 하네? 뭐지? 이러면서 되게 말하는 웃었어. 귀신이 그리고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다가가는데 귀신의 느낌하고 좀 다른. 약간 되게 뭐 이상한 약했나 사연을 보지. 처음에 나도 의심했지. 저 사람 이상해. 피해. 왜 말 걸어? 말 집에 가. 막 이러고 나 혼자 막 했는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말을 걸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여기 안 가세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럼 전화라도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저희가 구면인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래서 뭐 저희가 구면인가요?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또 저 알아요? 막 이러니까는 이제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남자가 알긴 알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으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가 그럼 내일도 볼까요?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 되게. 그래서 뭐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또 걸더라고요, 남자가. 예뻐서.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비가 막 오늘 비를 맞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좀 여자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누구 기다리는지 연락해보라니까 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막 이러거든. 근데 휴대폰 잃어버린 것도 다 뒤에 나와. 왜 잃어버렸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럼 제 휴대폰 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근데 자기 휴대폰은 막 꺼지고 깨졌네. 이것도 다 나와 뒤에. 근데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제 거 빌려드리니까는 했는데 그리고 자기 거를 자기가 보고 나 내 게 왜 이렇게 깨졌지? 막 이래요 남자도.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그러면은 저희 집에 가실래요? 이래가지고 막 저 따라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니까 거기 가서 저 따라가는데 뭔가 으스스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뭔가 막 되게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누구 집이에요? 가는 데가? 그 남자 집. 그래서 아파트인데 복도형 아파트? 이게 공포 영화이만큼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귀신 있잖아요. 귀신 막 그런 괴담 같은 거 그런 설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복도식 아파트 귀신 많이 나오죠. 학교 귀신 나오죠. 구척 귀신 나오죠. 깜깜한 그 골목길의 귀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설정이 있어요. 근데 아는 건데도 그거를 연출을 잘하다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불을 켜려고 하니까 그냥 두세요 이러거든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뭐 수건으로 이제 여자 다 젖었으니까는 남자가 엄태구가 막 이렇게 줘요. 수건을 닦는데 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여자 손이 손톱이 여기 밖에 이렇게 있죠 우리. 근데 요 안에 손톱이 다 있어. 이상하잖아요. 막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트렁크 안에는 보니까 연장 같은 거 이제 칼 그다음에 뭐 가위 뭐 송곳 이런 거 막 뭐 바늘 막 이런 거 막 가득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 으스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장면이 지나가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박보영이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인데 중환자실은 보호자 아니면은 못 들어오고 이것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뭐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영안실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귀신 맞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딱 귀신인가? 박보영이 귀신을 보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또 이제 조명가게 주지훈이 나요. 조명가게가 있어. 조명가게에
그 깜깜한 골목 끝에 조명 가게가 있는데 당연히 조명들을 팔고 켜놓고 파니까 화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가게 하나만 빛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지훈이 앉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명을 사러 오면은 당연히 조명 가게에 조명을 사러 올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뭐 조명을 이제 사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리번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조명을 만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막 주지훈이 약간 정색하면서 그거는 만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사가잖아요. 그러면 뭐 장부에 뭘 적어요. 그 사간 사람 이름을. 데스노트. 그렇게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등장인물 한 명이 현주라는 여고생이 있는데 야자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야자 시간. 또 이제 어릴 때 막 야자 하는 거 막 생각나더라고요. 깜깜할 때 학교 되게 분위기 무섭잖아요. 막 그 분위기 막 공포 분위기 있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야자를 끝나고 애들이랑 가는데 현주는 항상 그 조명 가게 그쪽 가는 그 골목으로 가는데 그 골목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저 골목은 무서워서 조명이 하나도 없고 깜깜해서 나는 저쪽으로 안 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쪽 가야 돼. 엄마 심부름 때문에 엄마가 조명을 사오라 했어. 근데 알고 보면 저거 조금 무서워도 참으면 끝에 조명 가게가 나와. 뭐 여기서 제일 밝아.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갈 때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현주를 따라가잖아요. 시선이. 그 골목이. 네, 골목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할 때 딱 조명 가게 나와요. 그 조명 가게 안에 들어가면 왜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무서워요. 대낮에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야. 몰입을 안 했네. 그런 걸로 파워 T는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게 한국적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요새도 왜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한국적인 그 귀신 얘기 있잖아요. 뭐 방에서 막 이렇게 실컷 놀았는데 우리 3명 갔는데 우리 뭐 4명 놀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직까지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알포인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사진 대표적인 없잖아. 장면. 그거는 진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이야, 여기는. 그래갖고. 원래 한 반에 한 명씩 그런,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 이거 공포나 호러나 그런 쪽으로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아니, 이걸 가지고, 그런 부류의 아닌데 하면서. 그냥 휴먼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1, 2, 3화 볼 때? 처음에 살짝 그러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금방 접었어요. 전혀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게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공포물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확 무서운 게 나오느냐 그거를 어떤 걸 더 무서워하느냐 그거에 따라 두 분의 성향이 달라서 그러네. 감정선 그걸 자극해야지 확 나오는 거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공포라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재밌어서. 어떠세요? 공포 자체를 안 보나? 찜찜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찜찜한 건 싫어하고 찜찜하지만 않으면 어떤 부분이 찜찜해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호러여서 안 보고 이러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고괴담 장화북년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흔히 그 공포 분위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뭐 그 정도지. 그렇다고 겁이 없냐? 그건 아니야. 귀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귀신이 나한테 친화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귀신을 보면 죽는다는 거야.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그걸 미리 안다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지. 귀신을 보면 죽는다는 것도 썰일 수 있어요. 썰이죠. 네. 근데 괜히 찜찜하지. 귀신을 보면 죽는다. 귀신 보고 살아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 접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 그분들은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환자실 간호사 박보영이 접시면 그렇군요. 이 드라마 순서대로 이제 따라가서 스토리 프로 자면 이제 아까 현주 나왔죠? 네. 그 현주는 이제 엄마 심부름 때문에 조명가게 아저씨랑 사장님은 친해요. 그 주지훈이랑 가면은 되게 아껴주거든요. 사탕 하나 막 넣어주고. 만화가게도 아니고. 근데 뭐 그 저기 무서우니까 얘가 막 이제 조명 사러 와서 아저씨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항상 매일 조명을 산단 말이야? 매일. 근데 그 나중에 나와요.
그럼 뭔데 안 가져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다가 약간 그런 그냥 거 얘기하다 그냥 가다 깼나 하여튼 그래서 엄마가 사오라 그래. 그런데 엄마가 맨날 사오래요. 막 집에 불도 안 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주지훈이 막 사탕을 또 막 까서 넣어줘요. 그 여고생 현주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얘가. 그래서 막 까서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자기 버터맛 좋아한다고 그 스카치 캔디 그거 같아요. 거기서 버터맛 버터맛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그 사연이 나오는데 선혜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골목길을 그 조명가게 가는 그 골목길에 방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저기를 구할까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싸니까. 글을 쓰는 작가인데 싸기도 싸지만 옆에 누가 있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 거 싫다고 옆집에 있고 그래서 아파트 안 선호한다. 그것도 사연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다. 그래서 단독으로 껌껌하고 이래도 여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방 문이 닫혔어요. 그 이 방은 뭐예요? 이러니까는 그 부동산 아저씨가 이 방 주인이 문 잠궈놨는데 열지도 말고 그냥 놔두란다. 그러면 나는 아니 이런 집을 왜 구해? 막 이랬는데 그냥 뭐 알았어요 이러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마다 막 글을 쓰고 하는데 그 사연이 나오고 선혜라는 인물이 있고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약간 뭐 현주처럼 고등학생인데 집 가는 길이 그 골목길을 가야 되나 봐 얘도. 너무 무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노래. 나 근데 이 김광석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 드라마랑 이거를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 노래가 되게 막 좀 무서우면서도 이 철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이런 드라마 이 노래가 그렇게 들릴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그렇게 쓰였구나. 이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무서우니까. 그래서 막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똑밥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한 3화 그 정도 돼서는 이제 막 절정에 달해요. 이 막 그 공포가. 저는 그 선혜의 그 설정이 처음에 나는 제일 무섭던데 문 하나 안 열리는 그 방에 혼자 막 불이 켜지고 자기 방에는 막 불이 정전되고 그래서 또 막 전등을 사러 가야 되고 막 홈 오토메이션이 잘 돼 있나 보네. 밖에서 조절하는 거야? 남학생 이름이 지웅이죠. 지웅이는 거기를 막 가는데 골목으로 막 가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막 돌아와. 못 벗어나. 골목을 계속 돌고 있어. 방향치야. 근데 나중에는 그랬는데 빨간 구두 신은 그것도 왜 그런 귀신이잖아. 빨간 구두 신은 막 똑똑아. 그런 막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아까 선혜가 그 글 쓰는 작가 그 뒤에 막 빨간 여자가 막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하고 있는 거. 근데 선혜는 못 느끼고 있는데 지웅이는 본 거야.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또 막 선혜도 놀라고 막 하여튼 막 그래서 선혜가 막 탈출하려고 하는데 문도 안 열리고 막 하여튼 막 난리가 나 이제. 3화부터 귀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됐다. 형사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배성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되게 집요한 형사였거든요. 그래갖고 뭐 모든 종결난 그 종결이라고 하는 사건도 자기는 미결 사건. 자기가 이렇게 납득이 안 가면 다 미결인 거예요. 엄청 많이 본 설정인데.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집이 안 가면 자연사라고 그것도 다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사라고 난 것도 다 자기는 종결 났는데도 미결인 거예요. 근데 자연사 거기서 항상 연루되는 한 명이 있어요. 그게 김대명이거든요. 김대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 그 혐의 없음으로 풀렸는데 그 사람 다 연관됐어. 이 사람 연쇄살인범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복잡하잖아요. 지금 몇 명이야.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4화 마지막에 제가 충격받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장면이 있어요. 이거 보고 되게 연출이 뛰어나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병원 중환자실 다 누워있는 환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조명가게가 있는 여기는 그 사후세계 아니면 사후세계로 가는 그 길목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명가게는 죽은 자
그다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지는 않은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나드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후세계 조명가게 여기서 그 조명이 많잖아요. 각자의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조명을 찾아서 그걸 이제 아까 그 코마 상태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조명을 찾으면 깨어나서 현실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본인의 의지대로 찾아야 한다. 이런 그 주지훈이 이제 그 조명가게 사장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깨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왜 의사들도 많이 하죠.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그 조명을 찾아야 되는데 와서 보고 못 찾고 가는 사람. 그 사람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정말 그 사후세계로 가고. 취향이 독특하면 안 되겠네. 조명을 못 찾아.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살겠다. 그걸로 위안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미 정해져 있고. 끌림이 있겠지 뭔가.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 찾는 느낌이야.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보이는 걸 찾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그 강풀 작가가 얘기하는 거에서 3일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대사로 넣었거든요. 그 박보영이 뭐 이렇게 나레이션 하나? 그래 나오는데 그들은 밝은 빛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두운 터널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세 가지 주장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서 그 염습사가 나오거든요. 염습사. 그래서 그 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있고 뭐 제자 배우는 염습사가 있는데 시체에서 막 이렇게 바람 빠진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 이제 배우는 사람이 시체가 아직 뭐 소리가 시체에서 소리가 나요. 이러니까 염습사가 뭐라 해요. 시체라니. 고인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는 게 이 돌아가신 그 시체에서도 되게 존중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제 조명 가게로 가고 사후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작가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염습사가 나오는데 3일장을 치르는 이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3일 동안 그 고인을 보내는 준비를 하는 거고 또 돌아가신 사람들도 그 헤어지는 이별의 그 공간,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아까 나온 주인공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현주가 있었잖아요. 그 조명을 찾는 현주. 현주의 스토리는 현주가 조명을 맨날 엄마가 사오라 했다 했잖아요. 엄마가 집에 있어요. 엄태구 아파트, 그 아파트거든요. 거기 가면 있는 그 아파트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이제 야자 끝나고 가니까 밤에 있는데 엄마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불을 안 켜고 있어? 그리고 조명을, 엄마 또 조명 못 사왔어 그랬나? 엄마 왜 자꾸만 사오라 그래. 나 무서워서 오늘 그 골목 무서워서 조명 못 사왔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정은 배우가 이제 그 엄마 역할을 했는데 연기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역시 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왜 엄마 말을 못 해. 그러면서 엄마를 안는데 엄마한테 좋은 냄새 나. 꽃향기 나. 그러면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염을 하면은 입 안에 왜 이렇게 천같이 막 이런 거 넣잖아요. 그게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꽃으로 안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 알죠? 저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봤거든요. 꽃을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꽃향기 나. 이렇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염을 하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게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그 배우는 제자가 이거 왜 안 열리니까 고인이 아직까지 미련이 있고 여기를 해결하고 싶어서 못 떠나시나 보다. 그게 설현인 거예요. 그 설현의 스토리가 정말 슬픈데 설현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 여잔데, 그러니까
안 들리는지 말을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각장애인이라서 청각장애인이고 가죽 공방을 해요. 가죽 그 예술가인데 공방 예술가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엄태구예요. 그 일반인 그러니까 장애인 아니고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극한 반대를 하면서 설현한테 그 엄마가 메모를 써놓은 거야. 너는 뭐 네가 뭐 우리 현민이를 뭐 감당 못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헤어져라 뭐 이렇게 먼저 막 단호하게 그렇게 적어서 그걸 보고 막 어떡할까 막 되게 슬퍼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이 생일인가 그래서 막 꽃다발 사고 현민이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얘 만나러 갈 생각에 막 문자 넣고 보고 싶어 사랑해 하면서 막 갈게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중환자실에 쭉 그 다 누워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한 공간에서 형사 빼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날 이제 현민이가 고백하러 가는 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의 운전사가 박혁건이거든요. 박혁건은 그나마 양심적인 운전사였어. 근데 이제 밤에 막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비도 막 오고 했는데 뭔가 이게 뭐 브레이크 뭐가 이게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럼 네 사비로 해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주나. 그러니까는 이게 또 뭐 시간도 그렇고 빠듯한데 내 사비로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 그냥 아유 오늘 하고 내일 당장 고쳐야겠다면서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그 버스에 다 탄 승객들인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까 지웅이도 야자 마치고 갔고 현주는 그날 비가 와가지고 엄마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학교 앞까지. 그래서 엄마랑 같이 탔어요. 그리고 아까 혜원이 방 작가. 그런데 빨간 구두 귀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백허그. 둘이 연인인 거예요. 레즈비언. 연인이에요. 차 타기 전 어떤 상황이었냐면 방을 구하러 갔어요. 둘이 사랑하니까. 살집을. 근데 남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본인들 되게 의식이 되잖아요. 수근수근거릴까 봐.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 싫어서 그 갈등으로. 그리고 둘이가 엄마하고 딸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뭐 이모하고 딸 같기도 하고 뭔가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관계가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에 항상 그걸 의식을 하고 그랬는데 빨간 구두도 둘이 똑같이 신고 커플 신발하고 이렇게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방을 구하면서 선혜가 막 툴툴거리면서 뭐 사람들 그렇게 눈 의식해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막 그런 상황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다 탔죠. 또 누가 안 탄 사람 누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현이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 집에서. 그래서 설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다리에 오다가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이 설현이는 남자친구 오니까 뭐 그 다와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폰을 보고 갔는데 그 다리에 지나오는 걸 보는데 갑자기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차가 미끄러져서 무슨 트럭이랑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전복이 됐구나. 전복이 돼서 모두 다 빠졌어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설현이가. 근데 왜 이게 직감하잖아. 내 남자친구가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막 너무 놀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갔어.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게 되게 슬픈 게 그것도 되게 슬프더라고. 이 청각장애인의 입장으로 보는 중환자실은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걸 연출했더라고.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냥 장면만 있어.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엄마 아빠가 반대하잖아. 그래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막 울고 있고 그랬는데 정말 남자친구 그 엄마가 되게 센 사람이야. 문자를 보내서 네가 우리 현민이 죽였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하려고 이제 목을 매달았는데 근데 남편이 그 현민이 아빠가 이제 문자를 보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런 문자를 보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목매고 있는데 현민이 아직 안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설현이 그걸 이렇게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봤어. 그래서 살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거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여기 밑에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복선이 다 깨맞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뭐 가죽 공방 막 가방 막 트렁크 막 들고 다녔잖아요. 이걸 왜 갖고 갔냐? 왜 이 남자를 그렇게 쫓아갔냐? 이
현민이가 부상 정도가 심해가지고 상반신 하반신 거의 절단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매는 거예요. 살리려고. 막 깨매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현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슬픈 게 이게 강풀이 얘기는 안 해주는데 자기는 이게 의도가 있다는데 이거 다 우리가 모르는 건데 절대 얘기 안 해준다던데 그 전복돼가지고 현주는 이제 코마 상태 빠지고 엄마는 돌아가셨죠. 아까 이정은은 그랬는데 그 엄마는 현주한테 자꾸 조명을 사오라고 했잖아요. 살리고 싶어서 얘는 아빠는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이제 살리고 싶어서 빨리 조명 사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조명을 뭐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3일 동안 이제 엄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설현이 바로 아파트 옆동인 거야. 그래갖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분위기는 어머 저 현주라는 애도 저기 칼로 막 찔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계속 현주를 따라다니거든요. 말도 걸고 너 여기 사니? 언제부터 살았어?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슬픈 게 자기가 연인이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저 알아요? 구면인가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 엄마하고 딸은 너무 잘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왜 그래서 계속 그래요. 왜 나는 몰라보지? 둘은 어떻게 알아보죠? 둘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서 맨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큰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계속 꿰매요. 그 바늘로 가죽 금방 바늘로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이상 거의 죽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막 깨어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를 다 이상한 거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사연들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박혁건 그 배우가 그 버스 운전사가 이 사람은 너무 죄책감이 원래 양심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을 때 이 사람들 자기가 그 수리를 어떻게 미리 했으면 뭐 자기 사비라도 했으면 이런 후회가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막 죽기 전에 귀신이 조명까지 넘어서 이제 진짜 사후세계로 가기 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강풀 인터뷰를 보니까 그것도 염두였던 게 요즘은 사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힘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 자기 잘못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고 다니고. 어떻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네. 이거 10년 전 작품인 거 뭐 그러던데. 그래서 결국에는 현주도 알게 돼요. 정말 이 장면이 압권이었는데 현주가 이제 이 사후세계에 있다는 거를 뭐 이 버스 운전사가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알게 되는데 그래서 조명 가지고 빨리 가라고 엄마가 막 그런데 말 못하니까 뭐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근데 엄마랑 갖고 싶다고 막 엄청 울고 막 근데 연기 진짜 좋더라. 그 현주 연기도 좋고 뭐 이정은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눈물 났어요. 그때 막 엄마랑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기다린다. 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명을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없잖아 얘가. 그치 엄마랑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가 조명 가게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큰 놀라운 사실이 주지훈의 사연이 나오는데 주지훈이 엄청 옛날에 되게 할아버지거든 사실은 되게 오래해서 이제 저승사자다 한마디로 근데 있었는데 그 이 사람 사연이 뭐냐면은 옛날에 무슨 80년대 뭐 그정 70년대 되는 그때 그 건물이 무너졌어. 그래서 아파트 건물 시민 아파트라고. 그래서 그 딸하고 둘이 이렇게 매몰됐는데 근데 자긴 죽었어요. 근데 딸은 옆에 살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 죽었는지 모르고 사탕을 스카치 캔디 버터만 아빠한테 까서 넣어줬거든.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왔어. 왔더니 내가 지금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준이.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그럼 우리 딸 살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 거기서 말하는데 딸이 의지가 없잖아 애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면서 제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나하고 딜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저승사자 네가 역할을 해라 막 이렇게 심어준 것 같아. 그까지는 안 나왔지만 리크루팅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정은이 가서 근데 스카치 캔디 보고 뭐 아빠 보고 이렇게 사연 보니까 우리 아빠인 거야. 거기서 그 이정은이 다리를 절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사고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녀잖아, 현주가. 그걸 알고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약간 모순이라고 하더라고. 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있어야 된다 해놓고는 그 현주 거는 막 줘. 아빠 특혜, 할아버지 특혜. 동서제도. 근데 본인의 딸도 그렇게 살린 네, 거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 조명을 주어서 이제 현주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현주는 어떻게 알게 된 그 박격권 아저씨가 막 얘기해줘가지고 미안하다 얘기해줘. 그렇게 이제 다 정신 차리고 알게 되고 그래서 막 해서 결국 살아났고 그리고 선혜는 조명을 찾았는데 자기가 깨트려요. 여기 남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하면서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또 본인 의지로. 지웅이도 찾아서 지웅이도 찾긴 찾는데 아저씨가 이제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버스 아저씨가 그것도 되게 명장면인데 막 가서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지웅이한테 니 빨리 가서 찾아야 된다 니 거를. 그래가지고 찾아서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형사는 되게 평소에도 되게 막 의심도 많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영민하자 뭐든지 이렇게. 그 안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결국 약간 저승사자, 원래 김대명이 저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대명의 그걸 이어서 이제 약간 거기서 살아남는 형사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의 슬픈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 서로 연결되진 않고 그 단독 살짝 스쳐가는 그거였는데 그 아파트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저씨인데 막 이렇게 보면 막 얼음 눈밭같이 뭐 잠바 같은 거 입어도 막 눈 막 묻어 있고 막 되게 추워 보여 막 근데 막 이불 덮어 쓰고 막 집에서 막 보일러 올려도 계속 춥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서 이렇게 개가 지어오면서 뭐 개 못 봤어요, 개 새끼 못 봤어요 이러면서 맨날 막 개 찾아다니고 막 이상한 아저씨가 나는 저또 뭐 문제인 사람 하나 사네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사람 사연도 되게 좀 슬픈 게 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나 그래서 이제 동사되기 직전이었는데 구조견이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구조견은 사람이 올 때까지 지저대는 그게 훈련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찾았는데 걔는 죽은 거예요. 나중에는 얼어서.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에 걔하고 왔는데 걔를 계속 찾는데 걔가 계속 도망가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걔가 계속 조명가게 앞에 가는 거야. 조명 찾으라고. 그걸 안내해 주는 거야. 걔가 죽어서도. 살았네. 그래서 그 사연도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5화부터 8화까지는 이렇게 딱 풀어주는구나. 네, 풀어주는데 그 감동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되게 좀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의지여야 한다. 찾는 거는 그것 의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희망, 그리고 또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도, 그러니까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되게 걱정도 많고 사실은, 산자는 산자대로, 뭐, 죽은 자 죽은 자대로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주면서, 그 되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전 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면서, 진짜 좀, 나중에는 이렇게 무섭고 그런 거보다도 되게 따뜻하고 안심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제가 근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느낌으로 좀 승화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호스피스가 그 역할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가족 개인 면담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 아빠, 그다음에 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명씩 불러서 개인 면담을 다 해주고 한 명씩 들어가서 둘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예 의식 불명으로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정말 좋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돌아가셨을 때 이제 뭔가에 잘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슬픔보다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그리고 박보영이 약간 그 중환자실 간호사지만 사실은 좀 호스피스 느낌처럼 그런 역할로 되게 이 사람이 또 간호사 저번에 전직도 간호사고 그 역할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정신병동에서 일도 해봤고. 진짜 그거 쭉 연결되는 거 같이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잘 저는 그렇게 봐서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별로 없는데 네.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네.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기도 네. 하고 그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 네네. 그것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생각나요. 코코 정말 명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분들이 뭔가 어느 세계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영원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과 좀 맞아요. 네, 기억나게. 아, 설현이 계속 안타까운 게 왜 설현은 그 연인은 기억을 못 하나. 그 남자가. 그리고 설현이 그 사후세에 가서 말을 하고 듣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기억을 못 하나.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안 줘요. 근데 강풀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의도가 있대요. 뭔가 있대요. 근데 얘기해 줄 수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해 죽겠는데. 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여운이 남는 명작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작품이잖아요. 설명하면 또 지루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고 이 마지막에 쿠키 영상 비슷하게 해서 이게 또 무빙으로 연결이 돼요. 무빙 마지막에 그 시간을 멈추는 능력까지 애가 있었죠. 영탁이라 하더라고 이름이. 그 사람 나온 거 기억나? 그럼 끝났잖아요. 탁. 그게 나오거든요. 네. 마지막에. 아 그래요? 갑자기 막 그 고윤정 걔 이름 뭐지? 희수? 그 걔도 나오고 뭐 연결이 확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영탁이 누구게요? 박정민인 거예요. 너무 잘했다. 완전 이러면서 근데 사실 뭐 다른 배우도 있었나 했던 박정민으로 돼가지고 너무 박정민 연기는 또 기대되지. 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또 무빙 2랑 연결이 된다고 해서 근데 무빙 2가 2랑 연결이 되나요? 세계관을 연결시킨다고는 하더라고요. 세계관을. 그랬는데 그게 뭐 26년 촬영이라 그랬나? 말도 안 되게 남아가지고. 누구 군대 갔어? 왜 그래? 네. 그래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네. 뭐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 잘했나요? 이게 어떻게 너무 깔끔한데요. 그래요? 감사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늘어놓는 그 각자의 사연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건 다 얘기하나. 강풀이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 딱 주인공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 연결돼 있고 서로가 주인공이네요. 다 안타깝고 감동적이고 그랬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 배우들도 다 쟁쟁해서 네. 진짜 볼만하겠다 싶네요. 네. 그 연출도 좋고 네네. 그 김희연 아저씨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좋았어요. 앞으로도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묵은지님이 거의 말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야, 평상시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 꼭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